경원선 연천 구간의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천역과 백마고 지역을 잇는 열차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 등 정부가 열차 운행 재개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주 지역 내 택시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잠적했던 40대 남성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잔소리하는 아내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의 교통 대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는 12월 16일 경원선 연천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천군 전철시대가 개막하는 건데요. 하지만 연천역과 백마고 지역을 잇는 열차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원선 연천 구간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열차 운행이 멈춰선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는 만큼 하루빨리 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신탄리역입니다. 텅 빈 플랫폼 옆으로 철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백마고 지역부터 동두천역을 잇는 경원선 통근 열차는 지난 2019년 운행을 멈췄습니다. 동두천역에서 연천역을 잇는 경원선 연천 구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주민들의 설득을 위해 경원선 연천 구간 공사 종료 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버스를 이용하며 열차 재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 그러나 오는 12월 16일 긴 기다림 끝에 경원선 연천 구간이 개통하지만 연천역부터 백마고 지역을 잇는 구간의 열차 운행 재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리는 역사는 신망리와 대광리, 신탄리, 백마고지 등 모두 4개. 지역 주민들은 경원선 연천 구간이 개통하면 나머지 구간 역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다 들러리 쓴 거잖아요. 우리가 공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저기 전철 혜택도 못 보면서. 그럼요, 연결 몇 개 안 되는 걸 그걸 못 해요? 아니 연천까지 올 것 같으면 신탄리까지 가야지. 백마역까지 가든지. 바래지요. 그럼요. 말하면 잔소리지. 역 사람 그 기차가 몇십 년 전부터 타던 차인데 우리 6.25 전에부터 타고 나왔던 기차인데. 연천군은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 재개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은 기존 디젤 동차의 내구연한 문제를 이유로 열차 운행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연천역과 백마고 지역 간 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철도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전 그렇다면 과거 지나는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담보를 해달라. 2년이면 2년 이후에 운행을 하겠다는 담보를 하자. 국토부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데 국토부에서도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하고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계자도 국가철도 운영은 정부의 책무라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원선 연천 구간 공사가 끝나면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역과 백마고 지역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잠적했던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낮 12시 40분쯤 의정부시에서 부모 둘 다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의 방이 잠겨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눌림으로 파악돼 경찰은 남편 A씨를 추격했습니다. A씨는 26일 새벽 0시 40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 장흥면에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지병에 있어 아내와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아버지가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유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우유 감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우유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하늘궁 측은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며 신도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의 교통대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과거 밀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해 현재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H는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도로 개설과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 개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 양수 기준을 완화하면 교통 편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양주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예, 요즘 양주 시민들 택시 잡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 올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 택시는 283대 운행 중이고요. 양주시 인구는 지금 8월 1일 기준 26만 4천여 명입니다. 일례로 동두천은 양주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정도 작고 인구 또한 8만 8천여 명으로 적지만 이 법인 및 개인 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 것을 감안하면 양주는 한참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해서인지 양주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 택시 잡는 일이 어렵다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네, 택시 운행 수를 늘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그 관내 운전 경력 혹은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주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면 양주시로 전입 후에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현실과 차이가 크고 또 의정부, 대구, 충주,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이 같은 문제 속의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사실 교통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가장 민원이 많고 고민이 많은 이슈인데요. 그만큼 발빠른 조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양주시에서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양주시도 하루속히 개인 택시 면허 그 양도 양수 규정을 완화해서 그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침체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좀 마련하면서 택시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부을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택시 전쟁과 그 사고 없는 양주시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었습니다.
양주시가 건전재정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양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았는데요.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이 추진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추진단은 건전재정특별대책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양주시 재정 운용 기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일반 조정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포천시가 노인 버스 교통비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포천시는 관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노인이 이용하게 되면 분기별 5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1월 7일 기준 신청자는 14,600여 명이며 포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균형발전기획실,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군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 공론 활성화,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논의됐습니다.